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10월 25일 불금 저녁에 진행하는 유빈의 트렌톡 방송은요. 음악과 좀 함께하는 1인 방송 형태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AI 카메라로 잡았는데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이 카메라 기능들이 상당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AI 카메라라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먼저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런 카메라의 진화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른 방송 하면서 음악 세팅을 했는데요. 잠시 음악 세팅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잠시만요. 세팅 좀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틀 수 있는 음악입니다. 네, 지금 이 본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 혼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과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AI 카메라 말씀드렸고, 이제 스마트폰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기능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일단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먼저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 개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전면, 후면 카메라 있는 것은 물론이고, 후면에 카메라가 뭐 3개, 즉, 그 광각, 표준, 또는 좀, 망원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형태의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예를 들면 어두운 곳은 되게 잘 이렇게 화면이 찍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분석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좀 혼자 하고 있어요. 예, 혼자 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AI 카메라의 큰 정의를 먼저 내려고 하는 게 좀 될 것 같아요. 예, 스마트폰 카메라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카메라는 뭐 잘 찍는다, 즉 잘 기록한다, 내지는 잘 찍어서 보여준다 이런 정도가 카메라 역할이었다면 AI 카메라는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카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카메라의 쓰임도가 제일 많은 곳이 사실은 CCTV예요. CCTV 같은 경우가 어떤 영상을 잘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거나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그 용도인데 여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들을 접목함으로써 이 CCTV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어떤 사람의 참여를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CCTV 영상에 뭐 다양한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잖아요. 뭐, 이게 제한구역 같은 곳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했을 때 그런 걸 탐지하는 기능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보안 요원들이 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AI 기능이 들어간다면 뭐 자동차가 들어와 있는지 사람이 들어왔는지 이런 특정 객체에 대한 것을 감지를 하고 알리는 거죠. 관리자한테. 그래서 CCTV의 기능들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CCTV 기능들이 많지 않고 일단 상점 쪽에서 이 AI 카메라가 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상점에서 직원들이 뭐 물건값을 계산할 때 지금 일반 상점에서 다 바코드 찍잖아요. 카메라라기보다는 이제 바코드 리더기를 하는데 바코드가 없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수제로 그때그때 만든 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일이 뭐 바코드를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신데 그런 빵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네, 공정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창호님 이렇게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말씀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말씀 나눌 수 있을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뭐 제가 또 답변을 드린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1인형 방송 형태로 좀 진행을 중에 있고요. 여러 명이서 함께 방송을 진행했을 때랑 또 혼자 진행했을 때 이 진행한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빵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바코드가 없는 그런 제품들을 인식을 해서 빵의 모양을 보고 인식을 해서 물건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가 그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셀프로 이제 되게 바코드를 찍어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구조인데 이것도 역시 빵집에서 무인 셀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빵의 모양을 보고 이 빵의 가격을 이제 다 계산을 해주면서 물건값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또 레스토랑에서도 이 AI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CCTV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웃백에서 프레스토 비전이라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미국에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이 CCTV를 적용하는 목적은 운영자, 즉 그 식당 운영자한테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위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매장 매니저, 지배인이 있다라면 실제 직원들이 그 식당을 찾아온 고객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해주고 응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혹시 불친절한 상황이라든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과 직원 간의 그 상호작용을 시스템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람이 직접 볼 필요가 없고 CCTV로 봄으로써 관리 운영비를 좀 절감하면서도 이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을 시켰는데 얼마나 테이블로 빨리 음식이 배달되는지, 그래서 실제 테이블에 음식이 도착하는 모습과 그 전에 이제 음식을 주문했던 시간차를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서빙하는 종업원이 이 고객의 식사 현황을 정말 잘 체크를 하고 있는지 부분, 또는 고객이 식당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오래 대기를 하는지 대기 시간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이 CCTV가 그 테이블을 계속 보게 된다라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죠. 이걸 계속 카메라 보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나를 계속 본다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매장 관리 때문에 이런 CCTV가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점포에서도 단순히 그 사후 무슨 분실 사고 났을 때 그걸 분석용으로 CCTV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떤 무인 점포에 온 고객이 훔쳐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감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즉 무인 점포에서도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좀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 요소 하면 CCTV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도로라든지 또는 골목을 곳곳에 이제 CCTV가 보이고 중앙에서 그걸 보면서 각종 관제라든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텐데요. 그래서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 이게 바로 AI 카메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능형 영상 분석을 하면 위험 상황이라든지 비상 상황을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필요한 어떤 관련된 정보들을 화면에 있다라면 더 자세히 보여주게 한다거나, 또는 도시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 특정 지점에 발생된 그 카메라 위치를 지도상에 알려줘서 바로바로 출동을 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터널 사고 자동 감지 시스템이 바로 AI 카메라겠죠. 터널 내에 차량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차량이 어, 움직이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다거나 차량의 배열 형태가 달라진다거나 했을 때 바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력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장소라든지 또는 학교 내에 학생들의 이제 폭력 행위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걸 CCTV로 감지를 해서 어떤 뭐 구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바로 그 보안 요원이 출동을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한강 다리에서 이제 자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강 다리에 이런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단순히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자살 같은 그런 액션이라든지 징조가 보이는 그런 게 감지가 됐을 때 바로 경찰관한테 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내지는 이걸 감지하고 뭐 주변에 있는 스피커로 뭔가 소리를 내서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만드는 그런 거라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CCTV가 바로 드론에 탑재가 되어서요. 뭐 드론이 이제 그 건물들을 진단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뭐 낮은 층이야 사람이 말해서 쭉 진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높은 층 같은 경우는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진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드론이 이제 그 높은 건물까지 올라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걸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그 교통 감시 카메라죠. 예, 교통 CCTV에도 자동 분석 기능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감지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그 가속하는 경우는 이제 차량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가속을 감지를 하고 그걸 이제 증빙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카메라로 이 운전자까지 분석을 하는 거 실시간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 범칙금을 이제 묻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스마트폰에 뭐 카톡이라는 것 좀 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그 실시간으로 영상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는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이제 부과하는 그런 형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의 그 다른 그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험 있잖아요. 보험 분야에서도 이 AI 카메라가 쓰이고 있어요. 보통 이제 AI 자체는 이미 보험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죠. 각종 보험 뭐 사고 분석이라든지 심사 이런 쓸 수 있는데 카메라 쪽은 이제 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다이어트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관련된 부인 경우에 음식물을 촬영을 하면 뭐 칼로리라든지 또는 뭐 식단을 추천한다 하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결국은 보험 가입자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점에서의 AI 카메라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가 뭔가 분석이라든지 또 멀리 있는 곳, 더 많은 내용들을, 객체들을 분석하려면 아무래도 이 카메라 자체가 고해상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번 찍은 영상 내에서의 여러 객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을 멀리서 카메라 찍었는데 다 분석을 해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겠죠. 뭐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들 다 분석을 해서 뭐 추적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는 이 사진 한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하고 추적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런 특히 이제 5억 화소 정도의 카메라도 등장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쭉 활용 분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AI 카메라가 어떤 형태로 분류를 했을지, 이제 분류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AI 요소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처리되려면 그 전용 칩에 그걸 구현을 해서 탑재하는 경우라면 하드웨어형 카메라라고 AI 카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카메라 그 제품에 같이 내장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스마트폰에 그 앱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그 사진 뭐 분석이라든지 처리 그런 앱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 내부 자체에서 즉 스마트폰 앱 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앱은 사진을 네트워크로 올립니다. 서버로.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처리한 부분, 이제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AI 카메라 형태가 네트워크, 즉 클라우드랑 연동을 하는 그런 AI 카메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그 카메라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에 되겠지만 그런 활용 분야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 밸류라고 할까요? 그런 밸류는 지금 몇 가지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비용 절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을 하면 기존에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 AI 카메라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뭐 일자리 보안 분야에서는 일자리 감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서 이 AI 카메라를 사용함으로 상당히 저비용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카메라로 모든 걸 무인화 서비스 가능해지고 그 말은 곧 이제 자동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 작업의 효율화. 아까 제가 아웃백 레스토랑 사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화가 가능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CCTV랑 또 서버에서 분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 간의 로드 밸런싱, 즉 시스템 부하가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 내에서 어떤 객체를 계속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때만 이 클라우드나 그 뒷단으로 그 기능을 넘기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부하를 밸런싱을 줄 수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CCTV 관점에서는 계속 관리자가 그 화면을 봐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주의력을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죠. 계속 보지 않아도 어떤 사고 발생 시 빠르게 감지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주의력 보조는 어떤 사고에 빠른 대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결국은 이 모든 게 뭐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 긍정적 면만 있는 게 부정적인 면이 있죠. 이슈인데요. 결국은 사생활 침해인 것 같아요. 이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이 이 AI 카메라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 카메라에서의 뭐 화질 개선이다, 또는 얼굴 뭐 동작 인식이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뭐 AI 카메라이겠지만 CCTV 쪽에 결합이 된 AI 카메라는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랑 많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 규제라는 사생활 침해 규제라는 부분이 같이 해결되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바로 사생활 침해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AI 카메라가 일자리를 얼마나 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시키는 요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면 이 AI 카메라가 뭔가를 분석을 한다거나 뭔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처리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단에서는 자동화로 처리가 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어떤 처리 액션을 취해주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좀 관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듭니다. 맹사님께 주신 게
AI 카메라가 궁극적으로는 무인 CCTV가 맞을지 유인이 맞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AI 카메라가 무인 CCTV일지 유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 유인 글래스. 예, 혹시 좀 더 이거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내용이 있네요. AI가 로봇 자율주행차도 있겠지만 스마트워치에 달리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AI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AI는 뭐 스마트워치든 다양한 분야에 다 접목이 되겠죠. 예. AI가 뭐 영상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뭐 사운드를 분석할 수도 있고 뭐 사용자의 헬스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요. AI 카메라가 유인이라는 구글 글래스처럼 글래스인데 증강실 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말씀하는데 여기도 AI 카메라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경찰관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경찰관이 뭔가 어떤 순찰을 하는데 이 AI 카메라가 어떤 범인 얼굴들을 실시간 색출을 해서 그 경찰관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바로 이제 그 용의자를 예, 검문 검색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카메라는 무인뿐만 아니라 유인, 즉 사람이 착용하는 뭐 그런 카메라 제품에도 전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 들을 때 증강현실 내용은 뭐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증강현실 분야에도 이 AI 카메라가 대표적으로 예, 접목될 수 있는 부분. 어쩌면 상당히 꼭 필요로 하는 카메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데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어떤 정보를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여줄 때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실세계에 그 상황에 맞는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계속 실세계를 분석을 해야 돼요. 카메라로 이게 뭐 어떤 누구의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인지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래야지 그런 걸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을 하고 이 글래스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물 관리에 스마트 카메라가 동물 관리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뭐 그 요즘에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멧돼지 출몰해서 멧돼지 잡고 하는데 즉 특정 지역의 또 동물의 개체 움직임이라든지 뭐 사실 이제 단순히 움직임만 감지하는 센서 같더라면 이게 멧돼지가 움직이는지 뭐 어소리가 움직이는지 곰이 움직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이 동물을 분석을 하고 또 동물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자연 속에 있는 동물의 생태들을 볼 수 있는 형태 그런 야생동물 관측 시스템으로 이 AI 카메라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CCTV 영역이죠. 예. 그리고 몸속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바이오 AI 카메라. 네. 이것도 뭐 그 대장 내시경, 또 위내시경, 캡슐로 먹는 그런 캡슐 먹고 그 알약처럼 된 캡슐이 몸속 내부를 촬영하면서 분석해 줄 수 있는 부분. 이게 사실 이제 AI 카메라로 될 수도 있고요. 단순 영상만 찍어서 그걸 원격으로 전송을 하면 서버에서 따로 영상 분석 시스템이 가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좀 더 스마트하게 적용되려면 이 AI 카메라가 그 알약에 적용된다라면 특정 지점에서 이상한 부위를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그 알약이 알림을 줘서 어 뭔가 외부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천체 관측에도 AI 카메라가 적용되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다. 천체 관측하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 아까 좀 전에 빼먹고 말씀 안 드린 사항이 있어요. 활용 분야인데 이 AI 카메라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그 움직이는 카메라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일종의
카메라맨을 대신하는 AI 카메라예요. 카메라맨의 역할은 카메라를 특정 원하는 객체를 계속 쫓아가면서 그걸 한 영상에 담는 부분들, 그리고 화질도 더 좋게 해서 초점이라든지 이렇게 뭐 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객체를 쫓아가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들 하는 역할이 이제 카메라맨의 역할인데요. 이 AI 카메라가 영상 속에 사람이나 객체를 분석을 하고, 이 짐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동 조절을 해줘서 이 영상을 내에 있는 객체가 계속 그 영상의 가운데 위치하게끔 카메라를 조종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은 개념으로 천체 관측에도 특정 별자리를 뭐 쫓아가는, 그런 카메라가 될 수 있고, 특정 별자리를 찾아서 그거를 뭐 기록한다거나 분석하는, 즉 찾는 역할도 있고 찾아진 별을 천체를 계속 트래킹하는 그런 AI 카메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AI 카메라가 적용이 되면 배터리, 즉 전류 소모가 더 커질 텐데, 결국 이제 휴대폰이나 드론에서 배터리 이슈가 더 생길 것인지, 아무래도 계속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배터리 소모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고요. 배터리 이슈가 일어나는데, 이제 AI 카메라가 얼마나 그 오랫동안 동작이 될 거냐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력 배터리 이슈는 분명히 맞는 지적일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최초 AI 카메라는 무엇이 있을까? 글쎄요. 뭐 세계 최초 AI 카메라 용어를 달고 나오는 것은 스마트폰 영역에서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CCTV는 사실은 CCTV 영상을 뒤쪽 그 별도의 서버라 그래야 되나? 영상 카메라에 그런 AI 기능이 들어있다기보다는 뒤쪽에 AI 기능이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이 카메라가 하나의 제품으로서 구성되는 부분은 스마트폰에서 그 용어를 도입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자동차 블랙박스라든지 또는 이제 일부 CCTV에는 특정 객체가 감지되면 이렇게 뭐 그 경고를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AI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AI 카메라로 다른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AI가 저를 보고 분석해 주는 것도 있다. 뭐 뷰티 카메라겠죠. 되게 이제 얼굴 셀카 찍을 때뭐 화장법을 알려준다 하는 부분들. 즉, 그 스마트 미러라든지 스마트폰 셀카 부분, 그 한 두 가지 정도는 이 나를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거를 추천해주고 판단해줄 수 있는 그런 AI 카메라이지 않나 싶네요. 네. 쭉 질문 주셨는데, 또 그 사이 올라왔네요. 청소기에 AI 카메라는 벌써 달린 것일지. 청소기 카메라는 달려는 있죠.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 길찾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달려 있는데, 어, 그 알고리즘이 AI냐 아니면 뭐 그냥 별도 알고리즘이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청소기에 카메라는 달려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다음 댓글은 축구 심판, 즉 스포츠 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스포츠 하는 그 공간상에 이제 카메라 일종의 뭐 심판용 CCTV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게 다 설치가 돼서 어,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스포츠 중계에도 그게 꼭 카메라라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골 라인을 그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되게 심판이 판단이 애매했을 때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에 이 AI 카메라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스포츠 비디오 판독은 결국은 그 단순히 저장된 기록한 영상을 리플레이하는 수준, 그래서 심판이 최종 판단한 부분인데 여기에 좀 더 신뢰할 만한 기술이 들어간다면 이 인공지능이 판단한 옵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심판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AI 카메라 하니 AI 마이크라는 용어가 아니라 AI 스피커라는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예. 어쨌든 뭐 AI 카메라, AI 마이크, AI 스피커 뭐 이런 단어들이 쭉쭉쭉 있을 수 있는 거네요. 혹시 AI 마이크라는 게 뭐 만든다라면 어떤 기능이 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변조해주는 마이크가 AI 마이크일까요? 아니면 소리를 듣고 뭐 동물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동물인지 판단한다거나 또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동물이 어떤 뭐 상태인지 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가 배고파하는지 뭐 짜증이 나는지 그런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이크도 있겠네요. 예. 소리를 분석하는. 예. 그래서 AI 마이크가 어쩌면 등장할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에어컨은 어떨까로 질문 주셨네요. 추운 온도가 아닌 추워하는 사람을 보면 온도가 내려가는. 네. 사실 이 부분이 예전에 그 실내에 있는 온도 조절 이슈가 있었어요. 딱 그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실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뭐 추워하는 사람도 있고 추워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특정 한 사람한테 맞추면 다른 사람은 좀 불쾌한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그 실내 공간에서 자기의 그 온도 뭐 춥다 덥다 이런 것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취합을 하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가장 최적의 온도로 뭐 세팅해주는 그런 뭐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로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실내 온도를 판단한다. 뭐 그런 개념이네요. 예,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 카메라를 너무 신뢰해서 인간이 실수하게 되지는 않을지. 뭐 그럴 수 있죠. 인공지능 기능이 아주 뭐 신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나 학습량에 따라서 실수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인공지능 쪽에 다 이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 발생되는 실수. 그거는 인공지능 실수일지 인간의 실수일지. 인간의 실수를 하면 인공지능을 믿었다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그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공지능이 판단한 내용을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 수긍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마이크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지금의 AI 스피커란 단어가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예. 사실 이제 AI 스피커라 하면 결국은 소리를 내는 즉 정보의 피드백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결국은 제품에 포커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피커라는 기존 제품에 마이크가 추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제품에 AI 기능이 들어갔다 해서 AI 스피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공원에 모인 것을 보고 DJ 로봇이 선곡을 맡게 해준 상황이 상상됩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동요를. 네, 이건 뭐 공공장소라든지 무슨 노래하는 분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래를 틀어줬을 줄 때 그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인식하고 맞춤형으로 그래서 뭐 30대가 많으면 30대가 선호하는 곡, 40대가 많으면 40대가 선호하는 곡을 틀어주면 각각의 그걸 좀 관광객이라고 할게요.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만족감 높은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도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기존에 설치된 CCTV이죠. CCTV가 어쨌든 뭐 관광지나 이런 다 설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CCTV에 그런 기능들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카메라와 신호등의 관계도. 네, 이 부분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람의 그 횡단보도에 왔다 갔던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는 되게 사용자가, 보행자가 그 신호등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시골 같은 경우긴 한데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신호등을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죠. 즉, 뭐 신호등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예, 횡단보도 신호등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AI 카메라가 차량 외부 관찰도 많겠지만 차량 내부를 관찰하는 AI 카메라도 있겠습니다. 뭐 그쵸,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택시는 블랙박스가 안에도 하잖아요. 바깥쪽도 당연히 사고 났을 때 경우를 대비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안에서도 많이 폭행 사고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실내용 블랙박스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실내용 그 차량 내부의 카메라가 의미 있는 시장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개는 이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기록용으로 이제 쓰는 개념이 이제 블랙박스이다 보니까 일단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더 필요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어쨌든 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뭐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봇 하드웨어를 치료하는 것에 AI 카메라가 달린 로봇이 치료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즉 로봇이 치료하는 거죠. 예. 뭐 나중에는 다 뭐 사람도 로봇이 치료하는 시대가 될 거고요. 로봇도 로봇이 치료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예, 그러려면 당연히 영상 카메라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예, 단 이제 그 카메라에 로컬에 이 영상 분석을 하는 AI가 탑재됐을 때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랑 그 로컬에 있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AI 카메라가 몸에 이식되고 뇌와 연결되는 것도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뭐 우리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죠. 내지는 이제 장애인들. 네. 그래서 그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눈이 이제 보이지 않고 그걸 이제 그 영상을 분석하는 이미지 센서죠. 예. 그거를 이제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만들어 보여줘서 장애인도 시각 장애인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되고 있는데요. 어, 아예 그 시각 장애인이 보는 화면을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뭐 장애인까지 아니어도 영화 속에 이제 그죠 뭐죠 그 슈퍼 그 초능력자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웨어러블 카메라를 뭐 안경으로 쓰지만 이게 뇌와 연결되면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초능력자가 되는 거죠. 예. 눈으로 보면 모든 걸 아니까 분석이 돼서 AI 카메라가 사람과 기계도 이식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장애인들 대상이나 뭐 그런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AI 카메라를 안경에 달고 바둑을 두면 불법이 아닌 일반화가 될 것인지. 네. 일단은 단순히 방송 촬영용 있잖아요. 방송 중계를 할 때 실감나는 중계를 하는 용도라면 불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AI 기능이 있어서 그 바둑을 두는 사람한테 훈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뭐 불법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뭐 댓글 계속 뭐 주시면서 제가 좀 답을 좀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뭐 각종 스포츠 영역, 레저 영역에서 AI 카메라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레저라는 부분들이 뭐 즐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말은 내 자세를 교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상대편의 뭐 자세를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운동을 하면서 각종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반칙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점수를 계산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선수나 심판이나 또는 뭐 관중들도 이런 카메라를 착용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카메라로 일상생활을 찍으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부분. 네, 여기 뭐 그 웨어러블 카메라의 뭐 기능이 되겠네요. 아마 이게 스냅챗이라는 뭐 메신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지만 미국 많이 쓰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만든 카메라가 바로 그 안경형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영상을 컨텐츠를 쉽게 만들고, 그걸 스냅챗이라는 인프라에서 많이 컨텐츠 유통이 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내가 보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게 아니라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일상생활이지만 그게 새로운 컨텐츠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스냅챗 카메라에 적용될 수 있는, 즉 안경형 카메라에 적용되는, 즉 AI 카메라가 되겠죠. 의미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뭐 벌써 10시 뭐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로 일단은, 네,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AI 카메라가 없애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지. 네. 지금은 저는 언뜻 뭐 AI 카메라 쪽은 없애는 직업보다는 기존 직업을 더 도와주고요. 어쩌면 직업을 더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AI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보안 관리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 관리자는 그걸 이제 감지를 하고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 그 역할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단순히 카메라가 뭔가를 분석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 다양한 액션을, 카메라는 못 찾죠. 카메라가 정보가 오면 또 다른 시스템을 판단을 해서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가 창출하는 직업군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AI 카메라의 브랜드 강자는 지금 어떤 업체가 있을지라는 부분인데요. 글쎄요. 지금의 AI 카메라라고 하면 뭐 아이폰, 애플, 스마트폰 쪽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보통 B2B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 영역에 쓰는 맞춤형 산업용 기술들이기 때문에 막 그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브랜드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브랜드라면 이 소비자 영역 제품, 스마트폰에서의 부분, 그리고 어, 기술력이 좋다고 알려지는 애플 같은, 또는 뭐 LG 뭐 이런, 또는 구글에서도 AI 카메라 앱들을 만드는데 구글 같은 업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 또 마무리 인사 주셨네요. 네, 오늘 많은 질문에 많은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셨고, 저는 오히려 많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 심심하지 않게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뒷부분에서는 임영사님께서 많은 질문 주셔가지고요. 재밌게 제 스스로는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뭐 들으신 분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 받는 형태의 1인 방송도 자주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방송이 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 모임의 한 또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카톡이나 다른 이제 전화로 원격 참석을 해서 같이 원격으로 대화도 하고 실시간 댓글도 하는 이런 부분들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면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제그 방송 진행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예, 제 목소리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뭐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 좀 많이 어색하겠죠. 뭐 다른 분들 그러실 거예요. 자기 목소리는 원래 상당히 좀 이상하잖아요. 예, 내 목소리는 좀 항상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본인이 보통 목소리여서 저도 좀 들으면 많이 어색하겠지만 좀 듣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음번에 또 진행할 때는 그걸 좀 감안해서 좀 더 개선해서 좀 재밌고 좀 매끄럽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목소리 좋나요? 톤도 좋고. 네,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피드백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좀 더 자신감 얻고요. 예, 뭐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기 때문에 네, 힘내라는 멘트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힘을 더 내서 더 재밌고 좋은 방송 컨텐츠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또 뭐 다른 분들이 함께 하는 형태로 막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아이고 또 끝내려 하니까 목소리 좋다고 또 칭찬해 주셨네. 네. 하여튼 격려의 목소리로 격려의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